현대의 거리 위로 느닷없이 나타난 20세기 영국 신사. 단순한 코스프레가 아니라 그의 차림에는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깃들어 있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과거의 결을 더듬고 남들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마저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대 양복을 사랑하는 골동품 애호가이자 그림 작가의 김동환입니다. 그림 작가 김동환, 이 특별한 청년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른 아침부터 그의 집을 찾았는데요. 동환 씨는 이미 완벽한 정장 차림, 주인공에겐 평상복이란 개념이 없답니다. 늘 좋아하는 시대의 옷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요. 그 멋의 출발점은 바로 이 모자들. 모자가 몇 개인 거예요? 8개고요. 이 중에 3개는 현대 생산품이지만 5개는 골동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스 불란서에서 생산된 제가 가진 골동품 중 유일하게 19세기 물건이에요. 1890년대 후반에 생산돼서 사실상 이제 대한제국보다 앞인 조선조에 생산된 물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940년대 중후반에 생산된 영국제 타펫이고요. 가장 비싼 모자는 무려 120만 원. 부담스러운 값이지만 그에겐 충분히 지불할 이유가 있는 가격이랍니다. 후회 없죠. 왜냐면 사실 이만한 컨디션과 이만한 쉐이프의 모자를 사실 120에 구했다는 거는 되게 운이 좋은 겁니다. 모자는 시작일 뿐 신사의 차림엔 갖춰야 할 것이 많습니다. 구두부터 보타이, 크라바트 등 하나하나가 소중한 수집품이자 오랜 취향을 증명하는 보물이죠. 컵스링크라고 하는 건데 액세서리이자 이렇게 남자 소매 단추를 채울 때 쓰는 도구이기도 해요. 세월을 견뎌 더 빛나는 물건들. 하지만 찾기 쉽지 않아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다는데요. 그래도 하나씩 발견할 때의 즐거움이 커서 놓칠 수 없답니다. 여행을 가셔도 이런 소품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실 동유럽 여행 갔을 때 가족여행이라 투어로 갔었는데 자유시간 주어질 때마다 저는 이제 딱 구글 맵 켠 다음에 앤틱샵 검색해가지고 앤틱샵 사냥하러 다녔죠. 동환 씨의 작은 옷장엔 그동안 모은 양복들이 단정히 걸려 있습니다. 옷마다 추억이 있다는군요. 양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명품 브랜드인 B사의 블레이저인데 빈티지샵에 딱 입어보니까 핏이 딱 맞아가지고 또 무리를 해서 질러버렸죠. 구입한 시간과 장소까지 뚜렷이 기억할 만큼 아껴온 것들인데요. 오늘은 그중 한 벌을 차려입고 그가 사랑하는 멋을 드러내 보입니다. 서스펜더부터 베스트와 자켓까지 정성스레 갖추는 모습이 마치 의식 같기도 한데요. 모자 같은 경우엔 이 지금 조합에는 이 보터에 이 딱 어울리죠. 요즘의 유행과는 거리가 멀지만 동환 씨만의 품격이 묻어납니다. 완성된 차림새를 보면 왜 이렇게 깊이 빠져들었는지 자연스레 이해가 되죠. 언제부터 이렇게 옷을 입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은 양복만 입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예요. 이제 대학생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양복을 갖추고 이렇게 모자까지 제대로 갖추고 다니기 시작한 건 이제 한 3, 4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복장. 사람들은 그를 종종 괴짜라고들 하지만 스스로를 표현하는 가장 솔직한 방식일 뿐이죠. 사실 어린 시절 우연히 본 영화의 영향이 컸다는데요. 어렸을 때 주말에 아버지하고 타이타닉을 본 적이 있었고요. 타이타닉 저녁에 이제 연회장 장면 다들 이제 빳빳하게 세운 칼라의 연미복 쫙 입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합쳐져서 이런 취향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만 보면 패션 일을 할 것 같지만 주인공의 본업은 그림 작가입니다. 종이를 마주하는 순간 전혀 다른 집중의 얼굴이 드러나죠. 저는 이제 그림 작가죠. 주로 이제 다양하게 외부에서 주부 작업을 받기도 해요. 책의 사파나 잡지, 표지, 일러스트 작업하고요.
한없이 진지한 모습. 알고 보면 이미 두 권의 책 작업을 맡았을 만큼 실력자인데요. 세밀한 표현을 위해 계산기까지 사용, 정교한 그림을 추구한답니다. 이제 저는 건물을 그릴 때 도면 같은 디테일과 건물을 실제로 육안으로 마주했을 때 그 건물이 주는 인상 있잖아요. 그게 동시에 화제에 담겼으면 하거든요.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는 근대 건축물을 그리는 일. 디테일과 균형미가 살아있는 그 시대 건축에 반해 여러 번 그려도 언제나 새롭고 즐겁답니다. 근대 건축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화를 통해서 굉장히 급하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많아요. 뭐 한국전쟁이라는 대륙 규모의 파괴도 있었고, 옛날 건축물이 경제 수준에 비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하나하나 좀 귀하고, 그 뭐랄까, 예전에 이런 수공예나 이런 조적 건물의 공예미가 살아있던 시절의 것들이 저는 좀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진 평균 한 달이 걸리는데요. 수많은 선을 쌓아가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는 사라진 아름다움을 다시 찾는 여정으로 여긴다는군요.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각, 오늘치 그림 작업을 마친 동환 씨가 외출에 나서는데요. 지팡이도 들고 다니세요? 아, 예. 그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앤틱샵에 갔었을 때 앤틱샵 사장이 좀 비싸게 불러서 흥정을 해가지고 3분의 1로 깎아서 산 그런 물건입니다. 1902년에 생산된 골동품이에요. 걸음걸이부터 신사다운 기품이 묻어납니다. 지팡이를 살짝 짚고 한 팔은 자연스러운 뒷짐. 이미 몸에 밴 태도는 학창시절부터 남달랐다는군요. 거의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그때도 다 셔츠에 넥타이 매는 그런 양복 차림을, 한라산도 셔츠에 니트 차림으로 중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니트 다 벗어 던지고 셔츠 위에 단추 2개 풀고 그러고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서울로 올라와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간만에 만나는 대학 친구인데요. 지금 저 이제 대학교 동기 형, 지금 10년직. 만난 지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어요. 저희 친구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약간 그 비행기 막 신발 벗고 처음에 타라는 신발 벗고 타라는 그런 것처럼 진짜 양복 입고 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나 보다 했었는데,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맨날 입고 오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옛 건물로 향합니다. 가끔 시간을 내 작품을 위한 건축물 답사를 함께 다니곤 하는데요. 지금 예전에 작업했었던 광통관을 다시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점포 중 하나, 1909년 만들어져 광통관으로 불렸죠. 당시 양식이 그대로 남아 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 건물의 포인트라면 이 좌우 대칭을 딱 이루면서 양옆에 있는 도무의 그 색깔과 조적이죠. 벽돌 건물이니까 조적 건물인데 중간중간에 이 화강암으로 올려놓은 이 백색 기둥들 하고 그 기둥 끄트머리에 있는 저 이오니아 스타일의 장식들, 저게 포인트. 저는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 색깔 조합도 좋고. 어때요? 실제 건물의 매력이 그대로 담겼죠?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이라 서로의 발자취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특히 주인공의 뜨거운 열정은 그때부터 이미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과 사무실 옆에 이렇게 학생들 쉬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얘가 원래 통학을 했었는데 집에 안 가더라고요. 그림 하나 그리겠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 엄청 큰 그림이었어요. 거의 전지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작업 다 끝내고 그림 완성시켜 놓고 이제 그 인천행 버스를 탔었죠. 탔는데 터미널에서 차고지로 이동하고 이제 기사
교사님이 그제서야 저를 발견한 거예요. 학생 일어나 이래가지고 비몽사몽 한 채로 대충 얼기설기 걸어가지고 간신히 집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추억이 끝없이 나오는 모양. 옛 기억이 생생한지 수다가 멈출 틈이 없네요. 사진전 봤었는데. 얘기를 나누며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제 등교로 이동합니다. 뭐였냐면 빈티지 헌팅이죠. 그러니까 옷을 사러 가는 곳.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레트로의 성지라 불리는 동묘에 왔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던 동환 씨에게 이곳은 백화점 명품관보다 더 설레는 장소죠. 골목마다 숨은 멋을 찾아 발품을 파는 게 꽤나 신이 나는 거죠. 십수년간 자주 찾다 보니 즐겨 찾는 단골 가게도 여럿 있는데요. 아, 이게 있네. 이제 연미복 입을 때 받쳐 입는 조끼거든요. 저는 이렇게 돼서 등이 없어요. 등이 없고 앞에만 이렇게 여미는 그런 옷인데 이렇게 등이 없으면은 등판 라인을 더 잘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옷입니다. 주인공의 쇼핑은 유행보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들을 고르는 데 가깝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아주 중시하죠. 그에게 나답게 산다는 건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시간은 유한히 흐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남들의 시선이 의식될 수도 있지만 나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지켜온 사람.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채우는 그는 지금 어떤 꿈을 그리고 있을까요? 꿈이 있다면 그림 작가로 좀 성공을 해서 열심히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근대양장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라면 소박한 꿈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날 같다고 말하겠지만 그에겐 지켜야 할 시간들이죠. 옷으로, 그림으로, 일상으로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청년. 현대에 떨어진 20세기 신사 김동환. 한결같은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가 참 빛나 보입니다. 부럽다. 사과 좋아하세요? 그저 과일 중 하나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곳에선 모든 요리가 사과에서 시작되고 사과로 완성됩니다. 평범한 재료가 특별한 이야기를 품어내는 장소죠. 이제 직접 농사 진 걸로 진심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라 맛있고 또 건강에도 좋고 아주 여기 카페 마음에 듭니다. 제가 여기 자주 오는데 그 사계절을 여기서 그냥 그 카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계절을 따라 익어가는 사과처럼 자신의 시간을 정성껏 빚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천군 군남면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 지은 사과로 음식을 만드는 사과 브런치 카페 이예숙 송기정입니다. 향긋한 사과보다 더 달콤한 부부 이예숙, 송기정 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이 고요한 마을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넓은 과수원을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뭐 하고 계세요? 아, 남편이랑 전지하고 우리 약 발라주고 있어요. 톱씨. 소독약 발라주는 거예요. 겨울 날씨라 과수원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더 바쁜 때랍니다. 자를게요. 가지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미리 꼼꼼히 약도 발라야 한다죠. 그래야 다음 해도 알이 꽉 찬 사과를 볼 수 있다는데요. 지금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이게 그 부사라는 사과 나무예요. 가지를 안 자르면 힘들어요. 이게 나무가 지멋대로 자라가지고 얘네들도 교육이 필요해요. 이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로요, 전부 다 음식을 만들어요. 맛있는 주스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고, 돈가스 소스도 만들고요. 제법 프로 농사꾼 티가 나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답니다. 고향이 연천이세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 군사 지역이라서 조금만 가도 시내가에 물고기가 막 놀고 그래서 애기들 어렸을 때 데리고 놀러 다니다가 우리 일로 귀농한 거예요. 얼핏 보기에 오래전부터 해온 일상 같지만 사실 이 부부에게는 힘겹게 다시 얻어낸 하루들입니다. 15년 전 예기치 않은 화재로 운영하던 공장을 잃고 삶의 기반도 무너져 내렸죠. 그때 무작정 연천으로 내려와 맨몸으로 다시 시작.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지금의 사과를 만났답니다. 아, 사과 저장고. 예. 이제 1년 농사해가지고 이제 저장해놨다가 우리가 쓸 거 쓰고 뭐 팔고 그래요. 예. 창고 가득 빨갛게 고운 자태의 사과가 쌓여 있는데요. 부부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 두 사람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결실입니다. 당도도 좋나요? 당도도 좋죠. 한 보통 많은 거 한 17 브릭스, 뭐 14에서 17 이 정도 나와요. 브릭스가. 애지중지 마치 자식처럼 키운 사과를 그냥 내다 팔 수 없던 부부. 결국 직접 사과를 활용해 보기로 하고 카페를 차렸습니다. 어찌 보면 다소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사과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컸기에 결정할 수 있었답니다. 사과 농사 지으면서 이 사과가 너무 많이 열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이 창고를 이 브런치 카페를 만들었어요. 의자부터 테이블, 작은 소품 하나까지 가족의 손으로 직접 꾸렸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함께 버텨온 시간과 흔적이 켜켜이 담겨 있죠. 카페 문을 연 뒤 부부의 고민은 자연스레 메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사과를 중심으로 한 요리가 태어나기 시작했죠. 아침에 장 본 거예요. 아침마다 장을 봐요. 이렇게 장을 보지 않으면 그 아침 일찍 나가서 장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장을 잘 보는데 당신이랑 나랑 다 똑같이 보지 뭐. 같이 가서 보는데 뭐 누가 잘해? 당신이랑 나랑 똑같이 잘하는 거지. 저희가 시골이니까 요 뒷곁에서 야채를 다 심어서 샐러드를 다 하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제 추워가지고 할 수 없이 사다 써요. 여름이면 토마토, 양상추, 보리수, 복숭아, 배 등등 텃밭에서 농사지어 재료로 사용한다는데요. 젊은 시절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이들이 이젠 누구보다 성실한 농사꾼이 됐죠. 저희 남편이랑 농업 여기 이제 농사 지으러 들어오느라고 귀농하려고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 유기농 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매일 함께 움직이다 보니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요리가 척척 진행되는데요. 남편은 재료를 다듬고 아내는 바로 조리를 이어가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두 사람의 금슬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다 필요하면 조용히 호칭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한데요. 이렇게 부부의 하루는 서로를 돕는 작은 동선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사장님이 말씀 잘 듣네요. 우리 남편이요? 저도 말 잘 들어요. 같이 일하셔서 좀 좋은 점 있으실까요? 우리 남편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우리 남편이 거진 다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건 그냥 심부름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딴 거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뭐 만드시려고요? 아, 멘보사 만들려고요. 사과 멘보사. 가장 먼저 직접 만든 사과조림을 빵 사이에 듬뿍 넣어 기름에 튀겨내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사과 멘보샤가 금방 만들어지는데요. 와, 이 달콤함 상상되세요? 이 맛 하나 보려고 멀리서 연천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랍니다. 사과를 메인으로 요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외국에는 좀 사과가 이렇게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사과가 이렇게 맛있진 않아요. 근데 요리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과도 맛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만드는 거 좋아하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죠. 어떤 메뉴도 사과 없는 요리가 없습니다. 돈가스엔 사과를 기본으로 강황, 마늘 등이 들어간 특별 소스가 올라가고요. 파스타에도 사과즙을 더해 깔끔한 단맛을 잡았는데요. 맛이 보장되니 주문이 몰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밖에요. 여기 사과국수가 저는 제일 맛있는 거예요. 지금 드시고 계신 건 뭐예요? 이게 알리오 올리오인데요. 네, 이거 그 맵기도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너무 좋아요. 네. 입소문난 인기 메뉴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잔에 사과만 3-4개가 들어가는 주스는 그 풍미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요. 여기에 상큼한 미나리를 더한 사과 음료도 인기랍니다. 요리부터 디저트, 음료까지 정신없이 만들어낸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휴식이 찾아왔는데요. 이때 카페에 온 반가운 손님, 부부의 첫 손주랍니다. 우리 도현이 아빠예요. 우리 사위.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죠? 할머니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올해 할머니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나 예쁜지 눈에서 꿀이 뚝뚝, 품에서 놓을 줄 모르는데요. 이 잠깐의 쉼이 장사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거겠죠? 여기에 딸 연주 씨의 지원 사격까지 가게엔 더없이 화목한 기운이 채워집니다. 오자마자 도우시는 거예요? 아, 네, 도와드려야죠. 효녀신데요? 네? 효녀신데요? 아유,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아유, 애기 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50일 됐다면서요? 네, 딱 50일. 가족의 조금 늦은 점심은 남편 기정 씨의 몫. 요리에 매여 있는 아내가 이 시간만큼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랍니다. 사위 음식해주는 아버님은 처음 봐요. 아이, 뭐야. 사위 사랑은 장인어른이에요. 맞아요. 아니, 장인보다도 장모가 더 좋아하고 그래요. 부부가 일군 작은 과수원과 카페. 이 공간에 아끼는 딸과 사위, 손주도 함께 머뭅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이게 부부가 말하는 행복일 테죠. 장인어른의 파스타 맛이 좀 어떠세요? 아, 내가 이게 사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일부러 더 매콤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매콤한 걸 좋아하는 거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더 페퍼론치 아마 더 넣으셨을 거예요. 네. 인생의 굴곡도 많았지만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 두 사람의 마음도 더 깊어졌습니다. 두 분이 손잡고 다니세요? 네, 우린 네. 그래요. 항상 손잡고 다녀요. 아, 동네에서 소문 났겠는데요? 왜 연천바닥에서 다 소문났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예숙, 송기정 부부가 바라는 건 대단한 명예나 큰 돈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맞잡은 손의 온기가 오래도록 이어지는 것. 소박한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충만해지길 희망하는데요. 우리 두 분 앞으로의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우리 남편 건강. 그거밖에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 가족 행복한 거. 아이들, 우리 손주들 다 건강하고, 우리 남편 건강하고, 저 건강하고.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있다가 가는 게 우리 소원이에요. 건강이 최고예요. 네. 맞아요. 사과 열심히 먹자, 여보. 그래? 사과 한 알처럼 정직한 시간들이 오늘도 부부를 지탱합니다. 농사 짓고 요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삶은 앞으로도 천천히 또 따뜻하게 이어질 겁니다. 남녀노소 많은 이들이 찾는 한옥마을. 이곳엔 소문난 쿠키 가게가 있습니다. 특이한 건 주인이 유명하다는 건데요. 모두가 늦었다고 말하는 때에 가게 문을 연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정혜 씨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예, 제가 이 가게 쿠키를 시작한 지 12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혜 쿠키 하고 있는 제가 이정혜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있는 할머니의 쿠키를 맛보러 가볼까요? 주인공의 자택에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혜 씨의 하루는 여유롭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옆에 운전기사는 누구시죠? 아들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저를 데려다 줘요. 든든한 효자 아들과 함께하는 출근길. 한참 됐죠. 뭐 기억도 안 나네요. 언제부터 했는지. 모자가 향하는 곳은 가게가 아닌 시장인데요. 이제 건어물 쪽 이름 아몬드는 중부시장이 좋기 때문에 와서 여기서 여러 군데 수소문에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거래하는 이 집이 아몬드를 직접 볶는데요. 그 볶는 데가 이 중부시장 전체에서 2군데밖에 없대요. 쿠키 재료는 엄선해서 골랐답니다. 네네. 가정주부였던 주인공이 68세에 문을 연 쿠키 가게. 테이블이 2개뿐인 아담한 공간이지만 매일 정성껏 쓸고 닦을 만큼 아끼는 곳인데요. 대학교 영문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고등학교 영어교사 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때만 해도 시집을 가면 전업주부를 하던 것이 당연하던 시대였죠. 우리 애들 어릴 때 집에서 엄마들이 간식 같은 거 잘 만들어 주잖아요. 그때 우리 애들한테 초코칩 쿠키를 잘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만드는 그 솜씨로 지금 하는 건데. 혼자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정혜 씨에게 딸은 엄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었습니다. 내가 만든 쿠키가 이미 검증됐으니까 엄마 그 솜씨에 내가 이 레시피를 새로 만들어줄 테니까 쿠키 가게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다 이거 레시피 만들어주고 해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길과 정겨운 가게를 보고 단번에 계약했죠. 네, 쿠키 재료에는 우리밀 통밀가루에다가 아몬드하고 해바라기를 많이 갈아서 넣어요. 그게 소재가 되는 거죠. 레시피는 딸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인테리어는 화가인 사위가 함께 거들어 주었습니다. 아몬드하고 해바라기씨. 노인이 카페를 하면 누가 오겠냐며 만류하는 친구도 있었다는군요. 하지만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로 무사히 쿠키 가게를 열게 됐죠. 처음엔 성당 교무금을 낼 정도만 돈을 벌고 싶었던 정혜 씨.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 소일거리로 그럭저럭 했는데 그러면서 내 시간 버리고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번 왔던 사람들은 정겹다고 또 오고 또 우리 쿠키가 맛있고 또 완전히 건강식으로 만드니까 재료를 좋은 걸 써가지고 그 아는 분들은 또 오시고 하시니까 그냥 그런 찾아오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했는데 2년 전부터 그냥
인스타 보고 또 유튜브 또 갑자기 그냥 확 늘어난 거예요. 어서 오세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3 size. Depends amount of chocolate요. Small, medium, large. 저 왕. 예. 사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한국말 잘 하시네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이 가게는 SNS에서 봤어요. 일본에서 유명하거든요. 국적과 세대를 불문하고 주인공이 일하는 것을 보며 용기를 얻고 가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게 재밌다고요. 이렇게 외국에서 와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장사를 떠나서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좀. 어서 오세요. 30여 년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던 정혜 씨. 몸은 힘들어도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저녁에 집에 가면 힘들 때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이렇게 생각이 나오면 또 힘이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매일 그냥 반복하는 것 같아요. 곧 이사를 가지만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이 동네를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건강을 허락한 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말 내가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다. 그 할머니 보고 다시 용을 얻고 싶다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주저하기보다 도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주인공. 정혜 씨 덕분에 삶에선 늦은 때가 없음을 깨닫고 용기를 얻습니다.